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쪼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제품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마즈바라고 하는데요. 이 마즈는 영어로 화성?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야흐로 최고의 초코바라고 생각하는데,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대략 이 제품의 맛을 설명해보자면은 밀키웨이에다가 카라멜을 얹은 맛인데요. 혹자는 이 제품을 이제 스니커즈에서 견과류 빠진 맛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달고 부드럽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단맛이란 소리죠. 살찌기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좀 가끔씩 이렇게 쿨타임이 차면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사 먹고 싶어도 아쉽게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따로 웃돈을 얹어가지고 해외 직구로 사 먹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제품이 단 걸로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식당 메뉴판에 이렇게 마즈라고 써있으면은 이거 시키면은 그냥 딸랑 이거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튀겨서 줍니다. 마즈 튀김, 그야말로 칼로리 폭탄이겠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밖에다가 이런 식으로 간판을 걸어놓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유명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초코바를 만드는 회사 마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보는 겁니다. 보는 김에 초콜릿 시장도 좀 이해를 해보고요. 이 마즈는 1911년 프랭크 클라렌스 마즈가 그의 부엌에서 캔디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캔디를 파셨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입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오락가락 하다가 자리를 잡게 되고 가문의 업이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밀크쉐이크에서 영감을 얻었던 밀키웨이, 그리고 쓰리 머스크티어, 스니커스, M&M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야, 이 제품이 얘네 거였어 하면은 웬만하면 다 얘네 겁니다. 참고로 이 M&M의 뜻은 마즈 앤 머리라고 마즈 아들내미의 이름과 허쉬 회장 아들내미의 이름에서 딴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마즈를 이야기하려면 리글리라는 회사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서구권에서는 유명하죠.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가 만든 껌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주시프루트, 스피어민트 이런 제품 어디서 많이 보던 포장이죠. 누가 누굴 베꼈는지는 명확하다. 마즈사는 리글리를 2008년도에 23빌리언 달러, 하나에 24조 원 정도에 인수하면서 비로소 완전체가 됩니다. 초코바와 껌류를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글로벌하게 마즈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초콜릿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위 페레로, 3위 몬델리즈, 이 둘과도 격차가 상당히 큰 그야말로 1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활동 영역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서구권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아시아도 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겠죠. 특이한 점은 허쉬나 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이 명확하죠. 허쉬는 그냥 북미 쪽에서 짱 먹는 애다. 북미 MS가 마즈랑 허쉬랑 삐까삐까합니다. 근데 둘의 매출 차이가 컸다는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글로벌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엄청 매출액이 커진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리고 사실 마즈 하면은 저런 간식류 말고도 또 유명한 게 있죠. 이 동물 사료에서도 세계 1등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펫푸드 이것저것 난리인데요. 웬만한 브랜드 제품 다 마즈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마즈는 초코바, 껌, 민트류, 동물 사료, 일부 식품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구축했고 정말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근본 오브 근본 회사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 제품을 어디서 봤다 싶으면 대부분 마즈 거라는 거죠. 마즈, 스니커스, 트윅스, M&M, 알토이즈, 스키터스, 피커스 등등 2020년도 매출액이 37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42조 원에 직원 수만 13만 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거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 정도 각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을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죠. 근데 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가? 못 사죠. 가족 기업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매출액 정도나 가끔 기사화가 되지 재무제표 이런 거 못 본다. 하지만 돈은 잘 벌고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마즈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마즈 유한회사라고 무려 91년도에 설립된 업력 31년 차의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는 마즈 관련 회사들로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한회사들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새 공시법에 의해서 이런 회사들이 슬슬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마즈는 볼 수 없지만 한국 마즈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회사의 역할은 뻔하겠죠. 각지 마즈의 관계사에서 상품을 매입을 해옵니다. 자, 떼와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구조가 되겠죠. 그야말로 유통만 할 거예요. 회사의 재무 구조 같은 경우는 탄탄합니다. 회사 현금이 있고요.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상태고 얘네가 들고 있는 이 재고 자산은 대부분 상품이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 미착품밖에 없고 유통만 할 테니까 유형 자산을 딱히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취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단순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연간 매출액이 한 1,300억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이익률은 14%에서 15% 정도, 연간 120억에서 130억 정도 버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즈니스가 엄청 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네의 GPM이 49%, 거의 50%죠. 이게 100원 팔면 50원 마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상품 받아와서 그냥 2배 값에 판다는 거죠. 그리고 판관비를 떼주고 나면은 영업 마진이 나오는데 이 판관비 같은 경우도 급여보다
뭐 판매 촉진비, 광고 선진비, 운반비 등등 이런 것 위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거의 절대 금액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매출액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익도 이 선에서 계속 잘 벌어갈 겁니다. 자, 근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좀 작게 느껴지죠? 전사 매출액이 몇십 조짜리인데 한국에서 고작 1,000억 남짓 난다? 그래서 초콜릿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초콜릿 시장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소매 기준으로 연간 8,000억 정도의 시장이고 그나마도 해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소비층이 감소하고 저설탕 트렌드,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어서 뭐 약간 감소하고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전 세계에서 초콜릿을 특이할 정도로 먹지 않는다는 거죠. 라면은 세계 1등이었는데 초콜릿은 세계 꼴등. 코리안들한테는 역시 매운맛, 달달한 건 입에 안 맞는다. 이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초콜릿 회사들한테 전방이 썩 좋지는 않은 거죠. 이런 거를 극복할 자신이 없으면은 국내에서 초콜릿 사업 하지 마라. 이런 초콜릿류는 절반 넘게 편의점, 할인점, 뭐 슈퍼 이런 데서 사게 되는데요. 이 구조는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8,000억 시장에서 누가 두각을 나타내나 봤더니 한국에서는 롯데가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페레로, 그 다음에 마즈인데 유통구조 같은 경우는 롯데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각 채널별로 거의 균등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페레로나 마즈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이나 할인점 위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군데서 마즈 제품을 못 찾으면 딴 데서는 짓고 말고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이유가 여기 있겠죠? 자, 각 제품별로는 어떨까요? 롯데가 꽉 잡고 있는 제품은 빼빼로, 가나, 자유시간, 크런키, ABC, 빈츠 이런 제품이 있고 페레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쉐랑 킨더조이죠? 그리고 마즈는 스니커즈, M&M, 트윅스 이런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각 사들의 제품이 좀 개성이 느껴지시죠? 아쉽게도 이런 마즈 제품들이 크게 인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8년도부터 로이스 초콜릿의 순위가 해마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몰티저스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로이스가 떨어진 이유는 한일 감정으로 인한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인데 결국 2020년도에 국내에서 철수했습니다. 근데 몰티저스가 이제 상위권 키워드를 다 잡게 되거든요. 이게 몰티저스가 또 맞을 거죠. 이것도 나름 근본 제품인데 트렌드상으로 상위권을 지배했었으니까 SNS에서 누가 이 어그로 좀 끌었겠죠. 한국 마즈에서 재미 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뭐 키워드의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추이는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항상 한국에서는 이 트렌드의 변화가 되게 빠르죠. 야, 빨리빨리. 근데 제품은 막상 치고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2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을 봤을 때 몰티저스 트렌드가 정점에 있었을 때도 제품의 매출액이 상위권에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티저스도 안 팔리는데 매출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마즈바를 한국에 굳이 들여오는 수고를 할 리가 없을 거고 그냥 기존에 팔던 거나 계속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많이 먹어줄 수 있는데 아쉽게도 또 해외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초코만 먹다가 생각난 회사 마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근본으로 보이는 회사인데 주식이 없어서 아쉬운 회사. 그래도 보는 김에 초콜릿 시장 상황도 좀 알게 되고 그랬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